냉장치킨 먹으려면 3,000원을 더 내라. 이게 무슨 말일까? 이제는 지갑이 없어지게 된 거죠. 우리가 이제 삼성페이만 나왔어도 이제 핸드폰 하나로만 갖고 모든 소비가 가능하죠. 미팅 자리를 가거나 소개팅을 가거나 화장을 해야 되거나 뭐 중요한 어떤 거를 까먹었을 때 거기 테스트하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 테스트 제품을 바르는 거야. 팀쿡 최고 경영자 CEO가 지난해 주식 부상 4천만 달러 522억 원을 포함해 총 9,940만 달러 하나로 1,297억 원을 받았습니다. 주요 빅테크 CEO 가운데 가장 많은 금액입니다. 자, BBQ가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냉장치킨 먹으려면 3,000원을 더 내라. 이게 무슨 말인가? 제가 지금 어저께도 치킨을 먹었거든요. 국내 프랜차이즈 치킨업체 BBQ가 냉장육을 선택하고 추가 요금을 내는 선택 옵션을 넣은 가운데 사실상 가격 인상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회사 측은 매장마다 옵션 차이가 있는 것에 점주의 선택사항이라고 해명했다. 이제 냉장육을 먹으려면 추가 요금을 내야 한다. 어플리케이션 배민을 보면 진짜다. 배달 앱을 보면 특정 메뉴의 한 마리 기준의 냉동은 2만원이지만 냉장은 23,000원이다. 냉동은 2만원인데 냉장육을 먹으려면 3,000원을 더 내야 되는 거죠. 냉동과 냉장의 선택이 생긴 메뉴는 황금 올리브 치킨 핫 윙이다. BBQ 관계자는 기존의 제품은 냉동육만 써왔지만 신선육을 요구하는 의견이 많고 소비자의 선택지를 넓히기 위해 옵션을 출시하게 됐다. 매장마다 차이를 보이는 것은 점주의 선택사항이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고, 이어 냉동과 달리 신선육은 조리에 있어 추가 작업이 더 들어가는 점을 고려해 3,000원의 요금을 더 받는다고 설명했다. 그래서 이제 누리꾼들이 지금까지는 냉장육인 줄 알았다. 우리 지역은 냉동밖에 없더라. 가격을 올리는 방법도 다양하고 기가 막히다 라는 반응이 있는데, BBQ 맛있죠. BBQ 맛있고 뭐 이제 많은 댓글이 있어요. 차도 아니고 뭐 이런 옵션이 달리냐, 더러워서 안 먹는다, 이게 뭐냐, 치킨 값을 이렇게 올리냐, 황당하다. 치킨 값이 올라서 치킨 먹을 사람은 저처럼 먹더라고요. 먹고 싶은데 어떻게 참나. 맛있는데 이 치킨을 욕하면서 안 먹을 수 없잖아요. 그리고 뭐 저는 일단 이게 또 호기심이 되기 때문에 이번 주에 냉동육과 냉장육을 또 먹어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별 차이가 없으면 그냥 냉동육을 먹겠죠. 치킨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저는 지금 매주 치킨을 먹고 있고 너무나 맛있고 괜찮습니다. 스트레스가 풀리고요. 그냥 치킨 여러분들 그냥 먹읍시다. 자, 이제 애플페이가 출시됐고 곧 스벅도 사용되는 애플페이 출시 한 달 성적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애플페이가 국내 서비스 출시 한 달을 맞는다고 합니다. 단말기 가맹점 부족이라는 장애물을 넘어 빠른 속도의 이용자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내달부터 스타벅스 사용도 가능해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제 스벅 가서도 애플페이가 되는 거죠. 국내 유일한 제휴카드사인 현대카드 영향력도 확대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애플페이는 출시 3주 만에 10만 가맹점을 확보했고, 현대카드에 따르면 애플페이는 출시 이후 3주간 결제 승인 86,000개의 가맹점에서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단일 가맹점 번호를 사용하는 프랜차이즈까지 고려하면 약 10만 가맹점으로 추산된다. 애플페이는 첫날부터 가입자가 몰리면서 먹통 현상을 겪고 있고, 정태용 현대카드 부회장에 따르면 서비스 하루 만에 가입 토큰 수가 100만 건을 넘겼다고 합니다. 출시 3주를 맞은 지난 11일에는 가입 토큰 수가 200만 건을 돌파. 애플페이 토큰은 신용카드, 아이폰, 맥, 애플기기에 등록할 때 카드 정보를 암호화해서 발행하는 번호를 뜻한다고 합니다. 한 개의 기기에 애플페이를 연동하려면 한 개의 토큰을, 두 개의 기기를 연동하려면 두 개의 토큰을 발행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제는 지갑이 없어지게 된 거죠. 우리가 이제 삼성페이만 나왔어도 이제 핸드폰 하나로만 갖고 모든 소비가 가능하죠. 뭐 삼성페이 안 되는 게 없으니까. 근데 핸드폰을 크게 두 개로 나뉘죠. 갤럭시냐 아이폰이냐, 다른 좀 특이한 제조사의 핸드폰을 쓰시는 경우도 있는데, 크게는 안드로이드를 쓰냐 그 다음에 iOS 애플 생태계를 쓰냐인데, 이제는 애플페이가 된다고 하면은 이제 지갑이 필요 없는 거죠. 현금도 잘 안 갖고 다니잖아요. 현금도 필요 없고 지갑도 필요 없고, 정말 진정한 탈중앙화에 앞서서 이제 모든 게 페이먼트 시스템으로 대체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 비밀입니다. 올리브영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올리브영 다 아시죠? 올리브영을 안 가보신 분은 없을 거예요. 혹시 올리브영 안 가신 분들 계신가요? 올리브영 너무나 편하죠. 그리고 올리브영을 안 가다가 오랜만에 가면 또 신세계예요. 너무 친절하고
서비스도 좋고, 예전에는 말이죠, 대학교 때 아니면은 예전에 뭐 학생 때 우스갯소리로 어디 이제 미팅 자리를 가거나 소개팅을 가거나 뭐 이제 약간 중요한 자리를 가야 되는데 화장을 해야 되거나 뭐 중요한 어떤 거를 까먹었을 때 거기 테스트하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 테스트 제품을 바르는 거야. 뭐 이제 작게는 향수에서부터 선크림, 비비크림 뭐 이렇게 테스트를 간단히 하고 약속 장소에 가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징글징글한 친구는 우스갯소리로 나는 뭐 선크림 안 사고 한 달 동안 버티면서 올리브영 왔다 갔다 하면서 뭐 그렇게 버텼다, 이렇게 술자리나 아니면 사석에서 우스갯소리를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정말 우리 생활 전반에 올리브영이 가까이 스며들고 있죠. 그리고 올리브영이 지금 어떤 거를 준비하고 있냐, 새벽 배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새벽 배송. 오늘 사면은 다음날 새벽에 아침에 나의 배송지로 이제 오는 거예요. 이만큼 올리브영이 상당히 다양하게 발전하며 우리 생활 속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CJ 올리브영 3년간 중소 브랜드 300개를 발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꾸준히 연매출도 껑충껑충 뛰고 있고, CJ 올리브영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발굴한 중소기업 브랜드 수가 300개가 넘었다고 합니다. 더 대단한 거는 코로나19 이전보다 19년도보다 50% 이상 늘어난 수치라고 합니다. 해당 기간에 입점한 중소기업 브랜드는 연평균 매출도 2019년 대비 2배 늘었습니다. 올리브영이 온오프 전방위 고객 접점을 확대하며 신규 브랜드로 적극 육성해온 성과로 분석된다고 합니다. 자, 이제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에는 건강과 면역력에 대한 고객의 관심을 반영하여 건강, 위생용품, 그 다음에 건강식품 카테고리의 브랜드 수를 크게 늘렸으며, 21년에는 기초화장품, 지난해는 색조화장품 카테고리 신규 입점 브랜드 수가 급증했다고 합니다. 이제 이거를 토대로 보면은 어려운 상황 속에 중소기업 브랜드를 중심으로 K-뷰티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유망한 중소기업 발굴을 멈추지 않는다. 올리브영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브랜드가 양적 질적 경쟁력을 갖추고 국내외 시장의 성장 기회를 모색할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 올리브영. 자, 이번에는 빅테크 CEO 수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빅테크 기업 너무나 유명해서 다들 아실리나 봅니다. 애플과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MS 등 빅테크 최고 경영자 CEO 1년 수입은 얼마나 될까? 이들은 회사로부터 받는 총 금액이 주식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수백억 원에서 많게는 1천억 원도 넘는다고 합니다. 아마존은 미 증권거래위원회 SEC에 제출한 연간 보고서에 따르면 앤디 제시 CEO가 2022년 총 수입은 130만 달러, 17억 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는 CEO로 승진한 21년 2억 1,270만 달러, 한화로 2,775억 원보다 99% 감소한 수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3,580만 달러, 467억 원을 받았었다고 합니다. 지난해 수입이 전년도보다 크게 줄어든 것은 21년 2억 1,200만 달러, 2,766억 원에 달했던 주식 보상이 2022년에는 없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만 21년에 받은 주식이 향후 10년에 걸쳐 분할 지급되기 때문에 지난해보다 3,190만 달러 416원이 주어졌다고 합니다. 이를 반영하면 제시 CEO가 지난해 받은 실제 수입은 433억 원에 이릅니다. 애플이 올해 초 공시한 보고서에 따르면 팀 쿡, 여러분들 팀 쿡 다 아시죠? 아이폰 쓰시면은 다들 아실 거예요. 팀 쿡 최고 경영자 CEO가 지난해 주식 보상 4천만 달러 522억 원을 포함해 총 9,940만 달러, 하나로 1,297억 원을 받았습니다. 주요 빅테크 CEO 가운데 가장 많은 금액입니다. 팀쿡은 다만 올해 연봉을 스스로 40%를 삭감해서 4,900만 달러, 하나로 639억 원을 받을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 MS 사티아 나델라 CEO는 지난해 5,490만 달러, 716억 원을 받았고, 주식 보상금이 늘면 21년 4,980만 달러, 649억 원보다 많아졌습니다.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 순다르 피차이 CEO 알려진 최근 수입은 21년 630만 달러, 하나로 82억 원. 근데 여기에는 주식 보상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피차이는 2020년과 2021년 주식 차이는 없었지만 2019년 주식 보상은 2억 7,600만 달러, 하나로 3,601억 원에 달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 21년 270만 달러, 하나로
35억 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마크 저커버거는 13년부터 급여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커버거가 지난해 받은 금액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집으로 가져간 돈이 거의 없을 정도로 보고 이 모든 거를 분석을 했는데 아예 월급을 받지 않고 집으로 가져가는 돈이 없다고 합니다. 지난해 2분기 매출이 줄어드는 등 역성장하고 있는 데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고 합니다. 앤디 제시 CEO, 순다르 피차이의 CEO 알려진 최근 수입은, 근데 이제 마크 주크버거 저커버거는